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엘제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요. 성경에서는 악마의 상징이지만 뒤에 데빌이 나오니까 비엘제붑이 나를 위한 악마를 남겨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직역이죠. 직역하면 나를 위한 악마를 남겨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요 당시에 진짜 유명했던 소설이 있어요. 요 당시에 진짜 유명했던 소설. 뭐죠?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파리대왕. 15소년 표류기의 타락 버전이죠.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이성에도 눈을 못 뜬 2차 성징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야만인으로 바뀌어가는 그렇지. 그게 파리대왕. 이잖아요. 파리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골딩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성악설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양면성이 있고 여기 제목이 파리대왕이에요. 비엘제붑 파리대왕이에요. 파리의 신이잖아요. 비엘제붑이 파리의 신이잖아요. 저게 좀 생각나네. 미국에서 한참 했던 교도소 실험인가 해가지고 뭐 한 사람은 간수라고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재수를 했더니 이렇게 완전 됐다. 물론 나중에 사기가 있냐 뭐 그런 얘기 있긴 했지만은 그런 생각도 나긴 하네요. 윌리엄 골딩이 이걸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거든요. 이 책으로. 저는 영화만 봤는데. 네. 그래서 60년대는 유럽의 전 학생들이 필수 교재처럼 읽었던 책이고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학식이 되는 프레디 머큐리가 이 책을 보지 않고 여기다 입으로 비엘제붑을 넣은 게 아니에요. 중의적 의미인데 실제로 악마가 2인자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악마를 하나 더 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면성을 꼬집는 거예요. 바로 그 뒤가사를 보면 100%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 변호하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가 와서 뭐라 그래도 안 되고 배심원들이 풀어주라는데도 안 되고 막 오마이갓 엄마까지 찾아가면서 맘마미아 렛미고 하면서 막 발악한데도 안 되지 안 풀려나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비엘제붑이 악마를 따로 빼놨다. 남겨놨다. 이 말은 이거 이중인격이 나오는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니들이라고 똑바로 살았어? 그러니까 비엘제붑이 나한테 악마를 따로 빼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한테서 내면에서 악마가 튀어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약하고 비는 소년이었는데. 그렇네요. 그 뒤에 약간 기조가 바뀌네요. 네. 앞에는 막 빌다가 So you think you can stop me and spit my eyes? 이건 이제 곡이 확 바뀌죠. 그러니까 내한테 돌 던지고 나한테 춤 뱉을 수 있을 것 같아? 니들이? 돌을 던지다가 어떤 의미예요? 2판 4판이야 이제. 뭐 이런. 돌을 던지다. 죄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니들이 죄 없어라는 걸 묻는 거예요. 니들이 날 심판할 자격이 돼? 라는 걸 묻는 거죠. So you think you can love me and leave me to die? 이렇게 가는데 날 사랑한다 그래놓고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 이건 단순히 그냥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그렇죠. 악마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존속살해에 대한 살인자에 대한 독백으로 보자면은 악마가 씌어가지고 내가 미쳤었어요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알아듣는 말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풀어주세요 했더니 비엘제붑이 이제 너한테 이제 강력한 네 항변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줄게. 뭐 이런 용기를 줄게. 뭐 이런 의미인가? 변호사로 안 되니까 깡패들이 쳐들어왔다. 법정 부시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뭐 이런 의미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객석에서 일어난 그럼 비스밀라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정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잖아요. 이란은 굉장히 반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권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노래가 수입이 안 되는데 이 노래가 수입이 됐어요. 비스밀라 때문에. 바알제붑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스밀라를 빌잖아요. 비스밀라의 알라에게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이 노래가 이란에는 수입이 됐죠. 재밌네요. 나중에 이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자식이래. 네? 우리 아프리카 사람이야. 페르시아 계통이라서. 우리 인도 사람이야. 뭐. 탄자니아에서 또 탄자니아를 거라 그럴 거예요. 우리 국적이 영국이거든. 뭐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헤드윅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헤드윅이 영화 첫 시작부에 그 동독에 살았잖아요. 그랬다가 미군 병사를 따라서 자유진영으로 넘어가면 락큰롤도 하고 싶고 젤리껌 이런 거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동독은 물자가 부족하니까 하고 싶어서 흑인 병사를 따라서 동성 결혼을 하죠. 근데 동성 결혼이 불법이니까 가슴에 찰흙을 넣고 여자인 흉내를 내고 성전환 수술을 받는데 아주 불완전한 수술을 받죠. 우리나라 왔으면 완전하게 제대로 했을 텐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무 수술도 못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성전환 수술을 아주 최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마지막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로. 이게 뭐냐면은 성대.
빼는 거까지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 바꿔도 안 바뀌는 게 성대거든요. 목젖 제가 알기로는 성대 수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니고 이거 목젖 이거 티 나온 거? 아니 목소리. 소리. 성대 좁히는 거. 와. 야. 그러니까 약간 고음 비슷하게 여자 목소리 여자 톤으로. 대단하다. 일단 헤드윅이 그래서 서독으로 넘어가서 미군 병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엄마 여권을 가져가고 엄마 성인 헤드윅을 써요. 그래서 영화 제목 헤드윅인데 그리고 미국에 가서 흑인 병사와 잘 살다가 근데 수술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방송이라 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일단은 남자면은 짝대기와 구슬 2개가 있는데 구슬은 제거를 했는데 짝대기가 남았어요. 그리고 여성의 음부로 이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막혔어요. 어떡해. 수술이 잘못됐으니까 괴물이 됐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가슴은 어차피 찰흙이었고 그래가지고 흑인 병사가 남편이 떠나요. 떠나던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아 그러네. 네. 암수 성기를 다 가지고 있는 원래 이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사방지라고. 사방지. 근데 그 사방지도 아니에요. 남자 여자 성기가 다 없어요. 다 없는 거라고? 다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팠는데 막혔고 잘랐는데 남았어요. 원래는 남자였던 거 아니에요? 원래 남자였죠. 그럼 뭐 사실은 넷이 비슷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된 거죠. 거기서 나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나를 중간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나뉘고 나를 중심으로 남자 여자가 나뉜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못한다.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저는 프레디 머큐리를 보면서 보헤미안의 삶을 살면서 보헤미안의 삶을 살면서 탄자니아에서 탄생한 인도계 영국인으로서 게이로서 그리고 유럽을 굴리면서 아티스트로서의 삶 이것들이 굉장히 중간자적 삶이거든요. 프레디 머큐리가 거기서 예술가 고뇌가 이런 곡을 만들었다. 자, oh baby, can you this to me, baby? 나한테 이럴 순 없다. Just gotta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갈래. 이제 법정에서 도망갔다, 퇴장했다, 끌려나갔다, 이 기타 등등 천상법정으로 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던 첫 구절이 다시 돌아옵니다. Nothing really matters. Anyone can see. Nothing really matters.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어떤 것도 상관없다. Anyway the wind blows. 하면서 노래가 끝이 나요. 자, Anyway the wind blows. 이게 첫 구절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뭐지? 저는 여기서 도전 성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안록산. 안록산은 돌골족 출신의 당나라인가? 당나라를 망친? 양귀비. 바람 피고. 그리고 조카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라 부르면서 절도사까지 했는데 남쪽에서 현종 때.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꿈이 좌절되면서 반군이 돼서 정부를 치다가 나중에 죽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망하는 그런 쇠퇴의 길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도전의 4편 35장에 네. 안록산을 재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편 35장. 네. 형렬이 다시 대전에 끌려온 죄수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그와 같이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인은 안록산이니라 하시거늘 형렬이 여쭈기를 안록산이 배은망덕한 죄를 지은 것이 이미 1000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도 미결수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옵니까? 하매 상제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그르친 큰 죄인은 그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씩도 신문하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상의 칠성당 앞에 남새밭이 있으니 내 마음이 소박하고 담백함을 좋아함이 이와 같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왜 안록산이 생각이 났느냐. 네. 왜 100년마다 한 번씩 재심리를 할까요? 너무 나라를 망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죄값으로만으로 이게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심판할 거리들이 이제 남은 거다. 이제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되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될 심판거리들이 남아 있다.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주 교과서적 정답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4대가 지나면 영이 선상에 올라가서 신이 되어서 영 또는 선이 되고 그 성구가 있잖아요. 그 왜 4대가 지나면 바뀌는가? 인간이 4대 봉제사를 지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하는 것, 사람들의 인망에 오르는 것, 그것이 신망에 오르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세세한 원한들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냥 당대에서 끝내고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건들에 대해서는 사조가 바뀔 수 있다.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있던 노비를 죽였어요. 노비가 말을 안 들어 죽였어요. 한 200년 전만 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집 비정규직을 죽였어요. 아니, 우리 집에 저 운전기사를 죽였어. 하여튼. 운전기사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을 죽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조가 바뀐다는 거죠. 알록산에 대해서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이 바뀌면서 죄의 경중도 바뀔 수도 있고 처벌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따져볼 만한 문제다. 왜냐하면 모든 죄수들에 대해서 다 따질 수는 없는데 그런 큰 건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프레디 머큐리를 예술가의 고뇌 네.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예술가의 고뇌로 볼 것인가 그랬다면 2번 주제로 보자면 네. 딱 그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지금 니들이 나한테 욕해도 어쨌든 바람 불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든 불고 있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그래서 Anyway the wind blows 했던 게 다시 첫 가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Is this the real life? 이거 현실이야? 또 여기 왔어? 뭐지? 나 이거 또 살이 잡혔네? 어쨌건. 지탄을 막 받았어. 다 알잖아. 너 어차피 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재판관 다시 겪는 거죠.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예술가의 그 머릿속에서의 고뇌가 되는 거고, 살인자 역시, 살인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천상법정 싸움으로 봤잖아요. 천상법정 싸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디테일은 나와 있지 않지만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 구조, 그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원칙을 내세워서 무조건 얘는 유죄다. 아니다, 얘는 이런 상황이라면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 라는.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가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했던 게 네. anyway예요. 방향은 한쪽으로 세상은 흐르고 바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지른 죄가 큰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더 커지는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평이 그 시대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도전의 이제 9편 102장을 보면 네. 상제님께서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는다 해서 이 작은 죄를 지으면 당대에 이렇게 받게 되고 큰 죄를 지으면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내리면서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천상 법정으로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수백 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네. 너희들이 나를 심판해? 이제 한 100년 지나봐 이제 뭐 이런 100년에 다시 보자. 누가 죄인이 뭔지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알록산이 생각났다고요. 알록산 같은 죄인은 아니겠지만. 종류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저 생각이 나는데 이 집안이 네. 배화교를 했단 말이에요. 조라스터교. 네. 네. 사실 조라스터교도들이 이제 이슬람 들어오면서 거기에 탄압을 받다 보니까 도망을 친 게 네. 이제 보헤미안이 된 거거든요. 집시 보헤미안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후에 지금도 네. 이 배화교 사람들은 계속 인도에서도 그렇고 딴 데 가서도 계속 네. 지금도 억압을 탄압을 받고 있어요. 이슬람 쪽에서도 그렇고 인도 쪽에서도 그렇고 소수라서 그런가? 소수도 그렇고 이제 종교 자체가 그걸 자기들 거를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공모상으로 해서 뭐 같아 하지만은 어떤 그 탄압을 피해서 물론 영국인 식민지 되고 그 탄압을 피해서 다시 어떤 보헤미안이 된 그런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파키라고 이제 놀림을 당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배경이 그 선신과 악신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라스터교에서 이제 선신과 악신의 싸움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까 비스밀라는 선신이고 비엘제불은 이제 악신으로서 지금 선과 악의 어떤 그런 구도를 지금 계속 보이는 게 아닌가. 하여튼 처음에는 이제 선신의 태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걸 이제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악신까지 불러서 지금 이제 물론 악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악신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어떤 선악 구도가 결국 그 어떤 사상적 배경이 그 조라스터교에서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들긴 했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마 한 20살 될 때까지 아마 독실한 부모 그 조라스터교 신앙 밑에서 있었으니까. 실제로 프레디 머큐리가 죽고 나서도 부모님은 조라스터교의 전통대로 천장을 하려고 했어요. 천장을? 네. 천장이 뭐예요? 노천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쪼아먹을 수 있게. 천장. 와. 네. 그러니까 시체를 부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널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과 팬들의 만류로 화장을 했다. 근데 영화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전통에 따라 화장했다고 나와요. 맞아.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네네.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장례는 진짜 유목 문화에서는 따로 무덤 같은 게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질 않거든요.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온다고 해서 무덤이 표지도 별로 없어. 뭐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조로아스터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많은 종교의 뿌리, 네. 수많은 종교에게 이제 영향을 줬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게 이런 다양한 종교 문화권의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인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때가 네. 뭐 비스밀라라고 하는 이제 알라신 그때의 말콤 X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압받는 그런 흑인들, 억압받는 사람들이 이슬람 쪽으로 많이 네. 개종을 그때 시도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머큐리도 네. 이슬람의 어떤 그런 거를 물론 이제 그 살았던 곳도 그런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게 좀 또 있었지 않을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가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풀이하면은 되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완벽해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는 프레디 머큐리 그 자체 동성애라는 코드를 살짝 낚시 던져놓고 그리고 예술가의 고뇌와 거기다가 실제 어떤 살인자의 이야기를 빗대가지고 버무려서 만들어낸 프레디 머큐리 자체를 이렇게 녹여낸 자기 인생이 녹아들어 있는 네, 자기 운명 전체를 이렇게 어떻게 갈지 알고 있고 뻔하고 제목이 보헤미안을 뭐 자유로운 집시 영혼 이렇게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랩소디는 광시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광시곡은 실제로 오페라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미쳐서 떠들어대는 정도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어떤 사람의 미친 시, 미친 노래. 뭐 이렇게 자유로운 노래. 자유로운 노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역도 막 돌아다녔고 종교도 붕 떠 있고 이러니까 네. 자기 보헤미안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보헤미안이다. 유목민이네. 네. 그러니까 문화적 유목민이죠. 그런데 그냥 유목민이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창조적 유목민. 네. 소모나 파괴를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터넷에는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네. 프레디 머큐리가 했던 그 시도들이 네. 당대에는 네. 요란하다. 정신만 사납다. 쓸데없는 고함만 지른다. 막 이런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던 시도들이 예를 들어서 소 머리를 잘라가지고 피를 줄줄 흐르는 걸 갖다가 전시장 입구에 걸어놨던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처럼 그런 파격적 시도들 그걸로 욕 먹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난 예술품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행보들이었다. 프레디 머큐리 행보가 그것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자기는 그걸 못 바꾸니까 자기는 그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그 결과가 어떨지 알고 쓴 노래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의견을 한 번씩 다 듣고 싶은 게 자, 그럼 프레디가 그렇게 엄청난 화려한 삶도 살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700만이 볼 정도로 그리고 뭐 영화관이 떼창 콘서트장이래잖아요. 다 그냥 노래 부르는 콘서트장이래잖아요. 그 전용 이렇게... 극장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노래 부르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프레디 머큐리는 지금 천상에서 어떤 모습에 어떤 자리에 있을까? 이거 그냥 한번 모르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저는 문명신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명신, 음악의 신? 네, 음악 분야의 문명신. 세계 문명신 자리에 같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프레디 머큐리인데요. 나라님. 저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빠져나가나요? 네, 추측을 해본다.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덕 선생님 혹시 뭐 저요? 아니 프레디가 죽어서 하늘에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저도 사실은 우리 이프로님하고 딱 그 말씀 물어보시는데. 딱 그 생각이 나더라. 문명신 딱 떠올랐어요. 떠오르기는 문명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머큐리로 고쳤잖아요. 나중에. 네. 머큐리라고 하는 게 사실 스타 하늘에. 그런 얘기예요? 수성 머큐리. 그렇군요. 머큐리. 아니 그래서 본인도 이제 스타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름도 이제 그렇게 고치고 해서 천상의 하늘나라에서 왔다가 다시 그 하늘나라의 별로 가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포교를 할 때 어떤 친구가 이제 많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묻더라고 이제. 아니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동안을 듣기로는 뭐 죄 지면 지옥 아니면 천당 뭐 이런 거 했는데 증산도는 뭐예요? 막 쭉 얘기해. 라고 쭉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더 궁금하겠어요. 종교인들 중에 위대한 사람 뭐 위에 간다고 하고 도둑놈들은 이제 밑으로 가고 평범한 사람 한 3, 4천 1천부터 9천까지 있는 천상 신도 세계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볼 게 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음악인들이다. 음악은 이제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로 하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그 연예인이 사생활이 어땠든 간에 그 음악이 좋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안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줬을 거 아니냐. 그럼 그 공덕이 천상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겠냐 안 하겠냐.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위로 가는 거다. 최소한 위쪽으로 가고 그중에 뭐 퀸 같은 분은 죽을 때 어떻게 되고 사생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인기라고 하지 않냐. 인기. 기운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상에서 충분히 이제 높은 데 있다. 그리고 음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명신으로서 이제 자리 잡는 자격은 충분히 된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뭐 에디슨 때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영혼과 대화하는 기계를 지금도 뭐 만들어 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를 이렇게 영매가 불러가지고 그 목소리를 녹음했더니 대화를 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이런 얘기를 나는 잘못한 게 많다.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과 이제 공덕은 변하지 않는다.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은 죽을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천상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 거다. 조금 이렇게 몸이 뭉개져 있는 모습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프레디 머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애정 같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미친 영향은 어디 가지 않는다. 이제 그걸 다 천상에서 공덕으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문명신 얘기에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받아서 살이 쪘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이제 신관할 때 이제 여러 번 했지만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를 좀 흘리고 죽었으면 그 핏자국이 옷에 남은 채로 그 옷의 기운까지도 같이 가지고 올라가서 지상세계에서 인간들이나 자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옷이나 이런 걸 새로 해주지 않으면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천상에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그리고 패백 이 옷을 올리고 신발을 올리고 자손들이 이렇게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이렇게 추모를 하고 무덤에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거 다 천상에서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프레드 머큐리를 살펴봤고요. 퀸을 조금 봤고 그다음에 보헤미안 랩소디를 이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네. 네. 뭐 좀 성공한 덕후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모님 오늘 오셨는데 한 줄로 평식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 소감. 프레디 머큐리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으리요? 이제 쉽게 말할 수 없죠. 너무너무 애정하고 지금도 보면 얼굴이 빨개져 있어. 되게 흥분했어. 감동.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말할 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퀸을 몰라. 말할 곳이 없었어. 그러네.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기 캐릭터가 고맙게도 한번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되게 좋은 음악을 안겨주고 갔는데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네. 참 많았는데 저는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곡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 천상 법정 싸움 같은 이런 걸 남겨준 게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곡 뭐 사랑을 논하고 뭐 갈등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곡들은 참 많은데 이런 부분을 건드린 노래는 없거든요. 가사의 철학적인 의미가 깊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의 마무리로 프레디 머큐리가 죽기 직전에 거의 직전에 부르던 쇼 머스트 고 온 같은 경우 자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고 커지고 재해석될지를 알고 썼던 가사 같은 그 쇼 머스트 고 온의 중간 구절이 있어요. Fairy tales of yesterday will grow but never die. 그 가사로 프레디 머큐리의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느낌을 좀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프레디 머큐리가 병상에 있을 때 거의 마지막으로 녹음한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쇼 머스트 고 온은 라이브 무대가 없어요. 병상에 있을 때 녹음했으니까. 그 당시에 프레디 머큐리가 친구들한테 닥친 대로 곡 써와라. 내가 불러줄게. 나중에 가기 전에 빨리. 그래서 니들이 코러스 얹고 반주 입히면 되잖아. 그런 곡을 완성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라라고 하면서 했던 중에 하나가 쇼 머스트 고 온이에요. 기타리스트였던 브라이언 메이가 작곡을 해서 들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거 곡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음이 너무 높아서 좀 낮춰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보드카 한 잔 원샷 하고 김현식이 생각나네. 원샷 딱 하고 한 방에 가자고 하면 딱 한 번 녹음한 거예요. 우와. 다른 노래들은 나중에 사후에 발표됐던 모든 곡들은 각 소절들을 3번씩 불렀어요. 그 중에서 괜찮은 걸 쓴 괜찮은 거 써라 하면서 3번씩 불렀어요. 근데 쇼 머스트 고 온만큼 한 번에 불렀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 Fairy tales of yesterday will go never die.
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게 자기가 죽어서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사들이 유일하게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의 Anyway the Wind Blows하고 링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가사가 뭐라고요? 영어로 뭐? 중간에 갑자기 톤이 확 바뀌면서 발라드로 부르는 부분이 나와요. My soul is painted like a wings of butterfly. 내 영혼은 나비 날개색으로 칠해졌다. Fairy tales of yesterday will grow but never die. 어제 이야기는 fairy tale, 동화는 죽지 않고 계속 점점 더 커져 나갈 거다. 자기 인생을 동화로 비유하는 거예요. I can fly, my friend. 이제 죽을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난 날 수 있다는데 이제 난 죽을 수 있다. 회원을 한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야기가 어떻게 재생산돼서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거든요. 앞부분에 맞서고 도전하고 막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어떤 일이 생기든 쇼가 계속돼야 된다. 커튼 뒤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화장이 지워져도 쇼는 계속돼야 된다. 광대는 계속 웃고 있어야 된다. 어떤 영웅이 나타나고 무대 뒤에 어떤 범죄가 있더라도 쇼는 계속돼야 된다. 우리는 계속 이거 만들어내야 된다. 대단한 열정이네. 네. 울지 마세요. 너무 격해져가지고. 곧 우실 것 같아. 아니, 그럼 노래로 그 부분을 해주든지. 쇼머스 고원을 어떻게 불러요? 감히. 그리고 퀸님의 노래를. 김현식 얘기를 왜 했냐면, 김현식이 정말 가창력으로 끝내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제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른 게 내 사랑 내 곁에 그건데, 그것도 똑같이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소주 가져오라고. 먹고 그 노래가 나온 거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을 버듬어 줬잖아요. 제가 볼 때 비슷해요. 이번에 영화를 만들 때 실제로 80% 정도 부분을 마크 마텔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그걸 똑같이 한다는 사람. 네. 구강 구조와 발성법이 프레디 머큐리와 가장 흡사하다는. 약간 앞니가 나왔나 봐요. 네, 약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별명이 신의 영역에 도전한 자예요. 원래 가창력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프레디 머큐리를 부르니까 프레디 머큐리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프레디 머큐리는 신의 영역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죠.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이 된 사나이. 난 그러네. 천상에서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게 평하고 싶네요. 신이었었는데 인간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신이 돼서 원래 모든 사람은 신입니다. 본질이. 그렇죠. 네. 나비님 마무리.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저는 약간 진짜로 잘 몰라요. 퀸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1020, 2030, 4050 세대가 겪었던 문화가 너무 다르고 접했던 콘텐츠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잘 모른다고 하면서 진짜 혼날까봐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모른다고 해도 되나? 근데 진짜 10대, 20대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물론 음악을 잘 찾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아주 그 명곡이고 되게 유명한 가수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영화 흥행이 되게 잘 된 거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2018년도에 퀸이라는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재조명을 받은 것도 저는 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어떤 케이팝을 선도하는 라고 말하면 좀 퀸에게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번 영화와 이 붐을 계기로 프레디 머큐리가 천상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그 가사 그대로 가사 그대로 그렇게 되겠네. 네.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오늘 처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듣고 음이 좋아서 아마 한국 사람들하고 좀 맞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락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건데 근데 요새 그 프레디 기사를 좀 많이 봤는데 이분 자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부정응자를 위한 부정응자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그런 그 세상에 지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부정응자가 많이 돼 있는데 그걸 위로를 많이 해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들리고 그러는데 프레디 머큐리가 정체성 혼란 그러니까 그런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그런 자아 발견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고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노래가 그게 들어있고 사실은 사람은 다 참 자아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정체성의 어떤 혼란을 겪으면서 그래서 프레디가 찾으려고. 프레디가 그 앞서 그 길을 갔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철학적인 것도 찾아내고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의미를 깊은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분 자체가 워낙 그 다양한 문화 환경을 이제 했던 분이라서 그런 정수가 또 이 속에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에서 나온 그 공연이 라이브 에이드잖아요. 네. 원래 1985년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아니, 어떻게 72,000명이 모여. 10만 명 모인 웸블리 공연도 있긴 있어요. 그렇구나. 사람한테 깔리겠어, 이거, 진짜.
그 당시 좀 무식한 진행을 많이 했죠. 엄청난데 어쨌든 72,000명 이상이 운집회고 위성 중계로도 150개국에 이제 19억 명이 시청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 목적이 이제 라이브 에이드 이름 뜻 자체로 실시간으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제 불쌍하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그거를 끝으로 이제 보여준 게 저는 정말 잘한 거다 이런 생각 들고 가장 보람 있고 그리고 또 가수들도 뭐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근데 라이브 실시간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좀 와닿았어요. 좀 라이브 에이드라는 말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벽기에 이제 사람을 건져서 가을 세상으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인류 구원의 의미하고도 좀 많이 통한다. 라이브 에이드라는 말을 우리가 오히려 써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보교한다. 이게 라이브 에이드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에이더네요. 에이더라는 말도 있겠네. 네. 그렇군요. 라이브 에이더. 예. 좋네. 그래서 의동고대에 사람을 현장에서 살리는 그 살리생자를 손에 쥔 그런 일꾼이 라이브 에이더가 아닐까. 라이프 에이더기도 하네요. 라이프 에이더. 생명을 건지는. 그걸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에이드가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헤미안 랩소디 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